영화 왕과 사는 남자 보셨나요? 영화에는 나오지 않는 단종을 태어나서부터 지킨 여인이 있습니다. 사육신 이야기는 많이들 아세요. 성산문 박팽년. 이름도 알고 이야기도 알죠. 근데 사육신보다 먼저 죽어간 여인이 있었어요. 조선 왕실의 여인은 보통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혜빈 양씨는 달랐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목이 졸려 죽었습니다. 단종이 태어난 순간부터 곁에 있었던 여인.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이름 없는 궁녀에서 시작한 여인. 혜빈 양씨가 언제 태어났는지 본명이 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녀는 처음 궁에 들어왔을 때 이름 없는 궁녀 중 하나였어요.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내는 그런 삶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약한 세자를 간병하라는 명이 내려와요. 이 세자가 훗날 문종이 되는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늘 누군가 곁을 지켜야 했어요. 바로 단종의 아버지였죠. 혜빈은 그때부터 밤마다 세자의 처소를 지키며 약시중을 들었어요. 열이 오르면 밤새 이마를 짚었고 잠 못 이루는 밤에는 함께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죠. 그러던 어느 날 세종이 세자의 처소에 들렀다가 방 한켠에서 지쳐 잠든 궁녀를 발견해요. 밤새 아들 곁을 지키다 기대 앉은 채로 잠들어 있었어요. 그날 이후 혜빈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름 없던 궁녀가 귀인에 봉해졌고 세종과의 사이에서 왕자를 셋이나 낳았어요. 마침내 정일품 비인의 자리에 올랐고 혜빈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은혜로운 비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1441년 여름, 경복궁 깊은 곳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단종의 어머니 세자빈 권씨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왕실이 그토록 기다리던 적장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하루를 넘기지 못했어요. 아이를 낳은 세자빈 권씨가 산후병으로 눈을 감은 거예요. 24이었습니다. 태어난 아기만 어머니 품 한 번 느껴보지 못한 채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졌어요. 세종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멈췄어요. 혜빈 양씨였습니다. 세종이 그녀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맡아달라고, 목숨처럼 길러달라고.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당시 혜빈에게도 셋째 영풍군이 막 태어나 한창 젖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혜빈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친아들 영풍군을 유모에게 맡기고 자신의 젖은 오로지 단종에게만 물리기로 한 거예요. 유모가 다가와 아이를 받아 안으려는 순간 자긴 입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엄마를 찾는 울음이었습니다. 혜빈이 돌아서려 했지만 그 소리가 등 뒤를 붙잡는 것만 같았어요. 돌아보면 다시 안게 될 것을 알기에 이를 악물고 한 걸음을 뗐습니다. 등 뒤로 영풍군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녀의 품에는 다른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어머니를 잃은 아이. 작고 연약한 손이 허공을 더듬고 있었는데 혜빈은 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14년, 그녀가 어머니였던 시간. 그날부터 혜빈의 삶은 단종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첫걸음을 뗄 때 아이가 향한 곳은 혜빈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단종이 어머니라는 말을 배웠을 때 그 말이 향하는 사람은 혜빈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도 친어머니 얼굴을 본 적 없는 아이에게 혜빈의 얼굴이 곧 어머니의 얼굴이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젖을 먹이고 밤잠을 설치고 열을 짚으면서 가슴으로 낳은 아이가 된 거죠. 1450년 세종대왕이 눈을 감았습니다. 당시 관례에 따라 왕의 후궁은 비구니가 되어 궁을 떠나야 했어요. 그것은 곧 단종과의 이별을 의미했어요. 단종의 나이 10살이었습니다. 9해 동안 밤마다 곁을 지켜준 사람, 세상에서 유일하게 어머니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떠나야 했어요. 그로부터 2년 뒤 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위 2년 3개월 39의 나이였어요. 12살의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도 그 넓은 궁궐에서 소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산속 암중에 전해졌을 때 혜빈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비구니 신분을 벗고 다시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혜빈이 돌아온 날 단종이 달려왔어요.
12살 소년이 아무 말 없이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왕이었어요. 조선의 왕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엄마가 필요한 아이였습니다. 계유정난, 그리고 해빈을 향한 칼날. 1453년 음력 여울열을 밤 수양대군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어요. 단종을 보필하던 고명 대신 김종서를 비롯해 대신들이 하룻밤 사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왕위를 강요했어요. 15살 열소년 왕은 옥새를 내놓고 상왕으로 물러났습니다. 세조는 즉위하자마자 해빈 양씨를 겨냥했어요. 단종을 키운 어머니. 그녀가 존재하는 한 단종의 정통성이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영모를 도모했다는 죄목이 씌워졌습니다. 기록은 승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때 단종이 세조를 찾아갔어요. 15살 소년이 숙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그분만은 살려주십시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제가 태어난 날 두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모릅니다. 해는 제가 아는 유일한 어머니입니다. 밤마다 제 손을 잡아주고 등을 토닥 재워주던 분입니다. 세조가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이 청하니 따르겠다. 하지만 상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조는 결정을 뒤집었어요. 1455년 넘 11월 유배지 청풍에서 명이 내려왔어요. 사약이 아니었어요. 목을 졸라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해빈이 끌려 나왔을 때 그녀는 맨발이었어요.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찍혔어요. 조선 500년 역사에서 왕실의 여인이 밧줄로 목이 졸라 죽은 기록은 이 사건이 유일합니다. 단 한 번. 그 기록의 이름이 바로 해빈 양씨였습니다. 해빈 양씨가 죽고 반년 뒤 사육신이 단종 보기를 시도하다 처형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단종을 위한 가장 유명한 충절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반년 먼저 죽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도 아니고 대신도 아니고 칼을 들고 싸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아이를 젖먹여 키운 한 명의 어머니였습니다. 단종은 그로부터 2년 뒤인 1457년 17살의 나이로 영월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머니라 부르던 사람도 자신을 지켜주던 신하들도 모두 떠난 뒤였습니다. 그가 죽던 날 조선의 기록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남았습니다. 노산군이 죽었다. 왕의 이름도 존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끝내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단종이 죽고 257년이 지난 1698년 숙종이 마침내 노산군을 단종으로 복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2년 뒤인 1712년 해빈 양씨에게도 관작과 봉호가 회복되어 신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조는 숙종을 이어 단종 관련 사적을 정비하고 사육신과 계유정난의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궁인들까지 현창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단종 곁을 지키다 죽어간 이름 하나씩 역사 속에서 되살아난 거예요. 죽어서도 지워졌던 이름들이 257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여인 해빈 양씨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사육신보다 먼저 죽어간 충신, 단종에게 유일한 어머니였던 여인,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은 사람.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우리가 한 번쯤 다시 봐야 할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